최근 유명한 국제학술경연대회에서 북한팀이 1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국제학술 활동이 그리 많지 않은 북한이 그것도 북한에게 생소한 분야로 여겨져 온 생명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네, 이 북한은 군사 분야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소식을 계기로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기종 기자가 북한 과학기술의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백두산 인근의 대규모 감자 재배 농장. 밭을 이끄는 트랙터는 고작 2세대뿐인데 그나마 낡고 허술합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과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은 건물이 낡고 기술과 장비는 낙후돼 있다는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장이 아니라 마구간 같다는 질책을 당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과 기술 장비 수준으로서는 현대적인 의료 기구들을 절대로 생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현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분야가 많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과학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낙후돼 있는 걸까? 이달 초 생명과학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북한 과학자들이 거둔 성적이 눈길을 끕니다. 북한 팀은 컴퓨터를 이용해 단백질 구조의 비밀을 푸는 2가지 분야에 도전해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병 진단이나 신약 개발에 파급력이 큰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본 기술을 잘 활용해 우수한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를 잘 했고 그 적절하게 방법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정보와 성과 전람회,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르는 신형 스마트폰 아리랑 171과 일부 공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무인 운반 차량,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전제품을 작동시키는 스마트홈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돈이 없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도 없으니까 기술 혁신을 해야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죠.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군사 분야에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과학기술은 불균형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산 배분도 국방 쪽엔 100% 하고 대학의 우수 졸업생들을 국방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것들을 지금 반세기 동안 해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보면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과학기술의 그 수준을 보면 국방 쪽의 비교 우위가 확실한 상황인 거죠. 그 후 90년대 말부터 민간과학기술, 특히 IT 중시 정책을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 군사기술의 민간 산업 분야 이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지식경제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데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과학기술인 거고, 그 과학기술 중에서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게 국방과학기술이니까 이것들을 민간 경제 부문으로 확산을 해서 경제 속도 높이고. 북한은 이런 정책으로 정보통신과 바이오 기술 등 몇몇 첨단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과 기반시설 부족은 커다란 제약 요인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하고 또 시장 경제는 유아기입니다. 후진적 산업시설, 또 불안정한 식량, 에너지, 보건, 위생, 환경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활용한 창업 같은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숨어있는 쓸만한 기술들을 찾아내서 남쪽에서 그걸 스타트업으로 활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가자라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해결 과제가 적지 않고 대북 제재에 묶이는 부분도 많아 비핵화 협상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일전망대 금기정입니다.